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하늘빛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부터는 제법 쌀쌀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가을에 웬 폭염특보인가 싶으시죠? 북태평양 고기압으로부터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 때문에 늦더위가 찾아온 겁니다. 오늘도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주의보가 지속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낮에 뜨거워졌던 공기가 식으면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점차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온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8도, 영덕 30도, 포항과 경주가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8도, 독도 27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 남부 해상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부터는 별다른 비 소식 없는 가운데 점차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신월성 2호기가 재가동한 지 13시간 만에 자동 정지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가동 승인 후 원자로 정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불안감 해소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계획 예방 정비 중인 신월성 2호기.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승인 후 지난 6일 오전 8시 45분에 재가동을 시작했지만 13시간 만인 밤 9시 44분에 원자로가 정지됐습니다. 출력 30% 단계에서 주급수 펌프 한 대가 정지하면서 증기 발생기 수위가 낮아져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급수 펌프 정지 원인이 기계적인 건지 계측적인 건지 현재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조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조사를 정확히 해봐야지만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재가동을 승인한 원전이 멈춘 것은 올 들어 세 번째입니다. 지난 5월 한빛 1호기가 재가동 승인 하루 만에 멈췄고 1월에는 한빛 2호기가 이틀 만에 자동 정지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재가동 과정에서 원자로 정지 사고가 잇따르자 지역에선 불안감 해소는 물론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잦음으로 해서 인재냐 시스템의 문제냐를 따지기 전에 경주 시민들, 즉 국민들에 대한 원전 불감증,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고요. 원안위가 근본적인 대책을. 한편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월성 2호기에 정기 검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비수도권 유일의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포항 테크노파크에 정부의 예산 지원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경북에 배정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예산은 총 5개 사업에 30억 8천만 원으로 포항 TP 몫은 거점 기능 지원 1개 사업 2억 2천만 원으로 7%에 불과합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포항 테크노파크가 환동해권 사업을 담당하도록 정부 사업과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을 중소벤처부에 요구했습니다. 농어촌 군 지역은 도시에 비해 소비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소비 자금의 역외 유출이 심각합니다.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상품권이 빠르게 정착되면서 취약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날을 맞아 농촌 재래시장이 모처럼 활기에 넘칩니다. 물건값을 치르면서 현금 대신 지역 상품권을 주고받는 모습이 이젠 낯설지 않습니다. 영덕군이 액면가의 5%에서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영덕사랑 상품권을 도입한 건 지난해 2월.
지금까지 판매액은 53억 원으로 도시 지역보다 적은 규모지만 활용도를 알 수 있는 환전액은 80%인 42억 원으로 1년 반 만에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사용처를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이 5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주유소와 음식점, 심지어 숙박업소와 개인 택시까지 다양합니다. 인근 도시의 고객을 빼앗겼던 상인은 지역 상품권이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20, 30대, 40대 고객님들이 많이 넣으셨죠. 도시로 외지로 가서 쇼핑하시던 분들이 영덕 내에서 많이 소비하세요. 상품권 가맹점도 본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직영점과 주점 등을 제외하고 1,200여 곳으로 풍부해 지금까지 성인 4명 중 1명꼴로 구입했습니다. 모든 상가나 시장, 가게에 통용이 될 수 있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또 사용이 편리하고 또 10% DC라는 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찾게 됩니다. 영덕군은 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국비 등 4억여 원의 예산을 썼지만 53억 원이 유통돼 지역의 경제적 효과는 10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매지에 가서 의류를 구입하는 것을 지역에서 구입한다든지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를 그 지역의 포항이나 대구에 구입하는 것을 영덕에 구입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이른바 상품권 깡 등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현재 1인당 월 50만 원인 구매 한도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태풍이 소멸하면서 주춤하던 유해성 적조가 남해안에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제 오후부터 경남 남해군에서 통영시 한산면 동쪽에 적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시군도 적조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수 있다며 수온이 떨어지는 오는 20일까지를 고비로 보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성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폐기물 소각장 확장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서류 보완을 들어 10월까지 허가 여부를 미뤄둔 상태입니다. 성낙유 기자입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의성군청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지역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추진 중인 소각장 확장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폐기물 소각장 설치 결사 반대한다! 5년 전 운영 인력과 시설 노후 등의 문제로 휴업에 들어갔던 단촌면의 한 환경업체가 지난달 초 소각장 처리 용량을 하루 6.4톤에서 94.8톤으로 14배 이상 늘리겠다며 의성군에 시설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주민들은 소각장이 마을에서 1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폐기물 소각으로 검은 먼지와 타는 냄새 등 피해가 우려되고 무엇보다 검은 먼지 발생으로 농작물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성의 유명한 사과, 마늘, 자두 이 모든 농산물이 이 다이오신이 발생했다고 하면 어떤 소비자들이 이걸 이용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첨단 대기오염 방지 시설 등을 도입해 주민이 우려하는 환경 피해는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권을 가진 의성군은 민원 처리 기한을 지난달에서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다음 달 10일로 미뤄놓은 상태지만 주민 반발이 워낙 강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성낙입니다. 경북교육연대는 성명을 내고 다수의 고등학교에서 반강제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거나 성적을 기준으로 우열반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이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경북교육청은 방관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연대는 소수의 성적 좋은 학생들을 위해 다수의 학생들을 들러리로 만들고 있다며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진로교육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경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성적 우수 학생들을 모아 각종 편법을 동원해 특혜를 주면서 교육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추석 연휴인 12일부터 15일까지를 비상진료 및 감염병 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응급 의료기관과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을 지정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시군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송묘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세명기독병원과 동국대 의대 경주병원이 지정됐습니다. 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는 포항의료원과 S포항병원, 좋은설림병원, 울진군 의료원, 울릉군 보건의료원이 지정됐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제수용품 등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검사는 도내 지자체가 의뢰한 221건의 농산물과 수산물, 조리식품에 대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미생물 오염도 등을 조사했으며 일부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미량 검출됐지만 모두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대구는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먼저 개발되다 보니 도시의 개발축이 상대적으로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대구시가 2030년까지 서대구 일대를 개발해 동서의 균형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서대구 고속철도역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입니다. 동대구역에만 서던 KTX와 SRT가 서고 구미와 대구,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도 정차하면 교통요충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개발에 상대적으로 뒤처진 서대구 일대를 2030년까지 14조 4천억 원을 들여 개발합니다. 스마트 교통과 환경이 어우러진 세계로 열린 미래형 도시로 개발함으로써 우리 대구의 제도약과 균형 발전의 새 지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구역 주면 98만 9천 제곱미터 터를 민관 공동투자 개발구역과 자력개발 유도구역, 친환경 정비구역 3개로 나눠 개발합니다. 민관 공동투자 개발구역은 우선 집중되는 핵심 구역으로 복합 환승센터와 공연 문화시설을 유치합니다. 달서천 하수처리장과 북부 하수처리장, 염색 폐수 1, 2처리장을 통합해 지하에 넣고 그 자리엔 첨단 벤처밸리와 종합 스포츠타운을 짓습니다. 자력개발 유도구역엔 민간이 주거단지를 만들고 친환경 정비구역은 달서천 위생처리장과 상리 음식물 처리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주상복합타운으로 만듭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12만 명의 고용 유발과 24조 원의 생산 유발, 8조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다음 달 기업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땅값이 들썩일 것에 대비해 개발 예정지 전체를 앞으로 5년 동안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주시는 2019년 정기분 토지분과 주택 2기분 재산세 13만 건, 408억 5천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산세 중 토지분 375억 원은 전년 대비 7.7% 증가했고 주택분 33억 5천만 원은 전년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과세 자료의 정비와 개별 공시지가의 현실화로 인한 상승, 신축 주택과 개별 주택 가격 상승 등입니다. 포항 호텔 아트페어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의 라한 호텔에서 열립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숙박을 위한 공간이자 쉼의 공간인 호텔 객실과 연회장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해 갤러리에서만 진행되는 기존 미술 전시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간 경험과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올해 전시회에는 지역의 이정옥, 이철진 작가 등을 비롯해 전국 10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며 호은화랑, 큐브 등 전국의 32개 갤러리에서 천여 점의 다양한 미술품을 선보입니다. 경주 동궁원에서는 오는 14일 한가위 맞이 동궁원 나들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퓨전 사물놀이와 페이스 페인팅, 캐리커처 동궁원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나눔 행사가 펼쳐집니다. 또 최근 개장한 덩굴식물 정원과 곤충 생태 전시관을 방문하면 다육이 선물도 받을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주식회사 베어링아트가 영주의 첨단 베어링 제조시설 증설에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경상북도 영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영주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영주시 장수면에 입주해 있는 주식회사 베어링 아트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현 공장을 증설하는 데 3천억 원을 투자하고 5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와 영주시는 관외 거주자에 대한 숙소 임차비 지원과 인허가 절차, 부지 매입에 따른 행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증설 라인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고속철도, 우주항공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인 첨단 베어링을 생산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핵심 부품 소재의 자립화가 필요한 시점에 투자돼 그 의미가 큽니다. 소재도 이 보철이나 이런 남쪽에서 오고 또 이 수출도 부산항으로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런 입지는 그런 점이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투자로 영주시 일원에 조성될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와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면서 경북 북부권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습니다. 우선 3천억에 500명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앞으로 1,000명까지 확대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경상북도 일자리 만드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주시는 앞으로 조성될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에도 일진그룹에 못지않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3단의 이제 부지를 조성하면서 공급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이번에 일진 못지않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하고 같이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부지 매입비와 개발비 등 200억 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국가 차원의 베어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상생의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주말 필리핀 세부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해외 자문위원 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북 해외 자문위원들은 현재 48개 나라에 98명이 위촉돼 활동 중이며 경상북도 농산물 수출과 도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 때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고 경상북도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하는 안동 출신의 사업가 김근한 씨가 자문협 회장에 연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20년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에 포항시 기북면이 선정됐습니다. 포항시 기북면은 앞으로 거점 시설을 조성해 배후마을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 체감형 복지 문화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이 사업에는 4년간 40억 원을 투입해 생활 편익과 문화복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낙후된 정주 여건과 지역 경관을 개선하고 마을의 중심지 기능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가을에 웬 폭염특보인가 싶으시죠? 북태평양 고기압으로부터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 때문에 늦더위가 찾아온 겁니다. 오늘도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주의보가 지속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낮에 뜨거워졌던 공기가 식으면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점차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온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8도, 영덕 30도, 포항과 경주가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8도, 독도 27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 남부 해상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부터는 별다른 비 소식 없는 가운데 점차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